안녕하세요. 저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회피형 남편과 결혼 생활 3년이 되기 전에 종지부를 찍은 여자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도망치기만 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만드는지 경험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겁했던 남편은 스스로 팔자를 꼬는 짓까지 했는데요. 여러분께 제 지난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장난감 회사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자수성가하신 시아버님이 운영하는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희 시부모님은 이제는 어엿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사장님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지만 과거에는 몹시 가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어린 나이부터 내내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뤘지만 그럼에도 초등학교만 졸업했다는 게 두 분에게는 늘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 때문인지 자식들의 학벌에 광적으로 집착하셨고 공부를 엄청 시키셨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온갖 유명한 학원에 멀리서 유명 과외 선생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방학 때는 영어 캠프에 어학연수까지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교육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신 거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건지 그런 시부모님의 노력에도 남편도 또 남편의 남동생도 공부를 잘하진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모두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건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대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러던 중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제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사실을 아신 시부모님은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게 제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였습니다.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교를 못 나왔으니 며느리라도 학벌이 좀 좋았으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디자인과를 졸업했는데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인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이라는 것만으로도 쌍수 들고 저를 환영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집에서는 제 학력이 제일 좋았던 거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안에 이름 있는 대학 나온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내가 평생의 소원이 똑똑한 며느리 얻는 거였는데. 그렇고 말고 눈빛부터가 총명하고 똑부러져 보인다. 아주 마음에 들어. 두 분은 저를 보자마자 몹시 좋아하셨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괜찮은 학교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에 꼽는 그런 명문대도 아닌데 두 분 다 격하게 환영해 주시니 저도 좀 민망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더라고요. 저 마음에 든다고 환영해 주신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어쨌든 시부모님의 환영을 받으며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은 34평 신축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은 바로 아이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머리는 여자 쪽 유전이라면서 제가 공부를 잘했으니 손주들도 웬만치는 공부를 잘하지 않겠느냐 기대하시면서요. 저나 남편도 아이를 바로 갖기를 원했습니다. 둘 다 아이를 좋아했기에 신혼 때부터 피임을 하지 않았죠.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가져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다 보니 점차 초조하고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또 고통스럽더라고요. 이번 달은 혹시 싶다가도 또 임신이 안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깊은 실망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이를 원함에도 안 생기다 보니 저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말 못할 벽이 생기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사실 병원에 갈 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이유 없는 난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 두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 조심스럽게 말하셨어요. 검사 결과 아내분께 작은 자궁 기형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요? 전혀 몰랐던 일이어서 놀랐죠. 예, 그런데 그렇게 심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일반적인 자궁보다는 착상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닙니다. 박선희 환자분 같은 가벼운 자궁기형은 아주 흔한 일이고 임신하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다만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남편분인 최용호 환자분이요. 네. 검사 결과 정자의 수치가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편이고 운동성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연 임신이 그동안 어려우셨다면 최용호님의 정자수와 활동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아예 임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무정자증이거나 정자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도 요즘은 아주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용호님 정도면은 노력에 따라 임신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아예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노력하면 임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예상 밖의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 와서 검사를 잘 해봤구나 싶었어요. 아니었으면 원인을 아예 몰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잘 왔구나 생각하는데 옆에 있던 남편의 표정은 충격과 수치심으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병원을 나오는 내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굳은 얼굴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남편은 자신의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꽤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보면 되는데 남편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크고 의욕을 상실한 느낌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그런 감정을 이해하고 또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은 너무 황당하고 뜻밖이었어요. 분명 병원에서는 난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더 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검진 결과를 다 들으신 시부모님은 아들 탓은 절대 하지 않으시고 은근히 모든 화살을 제게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보고 자궁 기형이 있는지 몰랐었냐느니 결혼 전에는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아봤냐느니 하는 식으로요. 착상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긴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병원에서 얘기해준 대로 분명 말씀드렸는데 시부모님은 눈 감고 귀 막고 임신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제 탓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 뒤로 시부모님은 저에게 몸에 좋고 임신에 좋다는 각종 한약을 보내셨습니다. 내 친구 딸이 시집가서 3년이나 애가 없었는데 여기서 지어온 한약을 먹고 바로 아들이 생겼다더라. 여기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임신 잘 되게 하는 걸로 유명한 데래. 선이야, 너도 손발이 차고 몸이 좀 냉하지? 자궁 기형도 있는데 몸이 그렇게 차고 그러면 임신 절대 안 된다. 이거 단단히 챙겨 먹어. 알았지? 그러시면서요. 제 몸만 그렇게 하면 뭐 하나요? 근본적으로 남편의 정자 활동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도 시부모님 기분 상하지 않게 둘러서 말씀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곧 죽어도 저보고 몸을 보신해서 임신이 될 수 있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게 쌓여가니 저도 점차 답답하고 짜증나더라고요. 왜 자꾸 내 탓을 하시지 싶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입 꾹 다물고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자꾸 저러시면 본인이라도 먼저 나서서
선희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더 크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시부모님의 임신 닭달에 제가 남편에게 속상함을 토로해도 그는 늘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말씀 들었지? 오늘도 또 내 탓하시잖아. 그래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빠가 잘 말씀드려야지. 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내 입으로. 왜 말 못해? 그럼 나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내 탓만 듣고 살라고? 내 생각은 안 해? 아, 몰라. 피곤해. 그만 좀 해. 나보고 뭘 어쩌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시험관 시술이라도 시도해보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만 남편은 제가 적극적으로 임신 시도를 해보자고 해도 미적지근이었습니다. 뭔가 의욕을 확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의 닭달과 남편의 회피에 저는 점점 지쳐갔고 속에서도 우라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시부모님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인 한유라를 만났습니다. 어머, 너 선이지? 처음에는 바로 못 알아봤는데 가만 보니 유라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와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 있고 얼굴에 손도 많이 대서 처음에는 퍼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아, 혹시 한유라? 맞아.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어머, 오랜만이다. 유라는 싹싹하게 웃으며 뒤에 있던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유라랑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같은 반 정도였을 뿐이죠. 그런데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너 결혼했구나. 어떻게 여기서다 보니? 빵 사러 온 거야? 아, 여기 우리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야. 그 말에 유라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머, 정말이니? 나 여기 빵 정말 좋아하는데. 너네 시부모님이 하시는 거구나. 와, 세상에. 너무 신기하다. 여기 되게 크고 장사도 잘 되잖아. 그러면서 유라는 뒤에 있는 저희 시부모님께 웃으며 인사도 하더라고요. 저 여기 자주 오는데 선희 시부모님이 사장님이신 줄 몰랐네요. 빵 너무 맛있어요. 그 말에 어머님도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친구라는데 빵 선물 좀 해야겠네. 먹고 싶은 거 좀 담아와요. 괜찮습니다. 제가 사 먹으면 되죠. 앞으로도 종종 올게요. 아유, 참 싹싹하니 성격 좋다. 결혼했어요? 아니요. 그래요? 아, 그럼 괜찮으면 내가 나중에 중신이라도 서고 싶은데 내가 아는 사람 많거든. 그러면서 어머님은 유라에게 호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저기 혹시 실례가 아니면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되나? 나중에 좋은 자리 있음 며느리 통해서 중신이라도 서게 해. 그 말에 유라가 미소를 지으며 그러더라고요. 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졌고 뒤에서 일하시던 아버님도 놀라셨죠. 어머, 박사? 예. 저 역시 너무 놀랐습니다. 유라가 박사학위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제 희미한 기억으로 유라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못하는 편에 속했죠. 저랑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은 반이어서 기억을 하는데 공부하곤 거리가 멀고 오히려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대학교가 꽤나 명문대더라고요. 어머, 정말? 아,
교육학 박사과정 밟고 있어. 나중에 교수 준비하려고. 너무 뜻밖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유라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이게 정말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막 호들갑을 떠셨죠. 어머나 세상에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정말 잘했나 보네. 그 명분대에서 박사 준비라니. 아이고 정말 탐나네. 우리 아들이 결혼만 안 했어도. 라면서 시부모님은 제가 옆에 있는데도 유라에게 질문을 퍼붓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도 들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우연히 유라와 마주치고 다음에 보자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갸웃했죠. 제가 박사 준비? 아까 당신 친구 진짜 멋있더라. 엄청 예쁘고 자기 관리도 확실한데 공부까지 잘한다니 반전 매력이야. 외모만 보면 공부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어이없어서 남편을 흘겨봤죠. 반전 매력? 아주 자세히도 봤네. 푹 빠지셨어. 아니, 당신 친구니까 칭찬하는 거지. 어쨌든 당신도 똑똑한 박사 친구 있는 거네.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죠. 이상하네. 내가 기억하기론 쟤 공부 되게 못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지? 그 말에 어머님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선이야. 너 친구한테 그렇게 질투하면 안 돼. 네? 아니요, 어머님. 질투가 아니라요. 질투 맞는데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예쁘고 잘나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거든? 하여튼 너무 예쁘고 탐난다.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는 거면 나중에 교수도 되는 거 아니야? 박사과정 밟는다고 다 교수 되나요? 아유, 질투는 너 너무 그러지 마. 없어 보여. 질투 아니라니까요, 어머님. 그래, 알았다. 그런 걸로 하자. 라는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저를 질투 때문에 친구를 이상하게 모는 것처럼 여기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질투가 아니라 너무 의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도 뒤에서만 놀던 애가 있는데 10년 만에 만났더니 뜬금없이 명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준비 중이라고 한다니요. 이게 얼마나 안 어울리는 조합이겠나요? 뭔가 의문스럽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갑자기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유라가 뭘 하든 저랑은 큰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만남 이후 몇 달 뒤였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아주 찜찜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 직원하고 저하고 같은 아파트 살았어서 좀 친했거든요. 하루는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거죠. 작은 사모님. 예원씨. 안녕하세요. 출근하세요? 네, 사모님도 출근하세요? 네, 요즘 날 더워서 장사 좀 잘 되나요? 날 더우면 빵 잘 안 사 먹지 않나? 빙수나 파르페 같은 것도 잘 나가니까요. 그렇구나. 근데요, 사모님. 네, 요즘 점장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남편요? 뭐가요? 제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만난 김에 그냥 언질이라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뭔데요? 점장님요, 요즘 외출도 좀 잦으시고 또 카페로 자꾸 어떤 여성분을 데리고 오세요. 여자요? 네, 그 여자분이 자주 오시는데 그 여자 오면 사장님 사모님도 엄청 반가워하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점장님하고 좀 많이 가까운 사이 같더라고요. 사이가 좀 묘해요. 제 남편이랑 그 여자가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다고요?
네, 실은요. 제가 저번에 2층 청소하려고 잠깐 올라갔는데 점장님하고 그 여자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청소하는데 점장님이 그 여자 입에 묻은 걸 막 닦아주고 서로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작은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뭐 아무 사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아, 네, 고마워요. 알려줘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인데 카페까지 드나들면서 제 남편과 애정행각을 벌인다는 건가요? 다른 직원들도 다 있고 심지어 시부모님도 잘 아신다니 더 놀랐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더라고요. 누구인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급하게 그 직원분을 잡았죠. 저기 예원 씨. 네. 혹시 다음에도 그 여자가 오면 나한테 연락 좀 해줄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직원이 저에게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났을까 직원이 저에게 그 여자가 또 왔다는 연락을 주었죠. 저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그 직원은 알겠다며 사진 한 장을 몰래 찍어 저에게 전송을 해주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받은 저는 얼마나 경악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동창인 한유라였거든요. 도대체 언제부터 남편과 한유라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된 거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그 여자를 몹시 반겨했다는 직원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유라가 박사학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시부모님이 탐이 난다 어쩐다 하면서 유라를 좋게 봤던 것도요.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고 심지어 시부모님도 다 알고 묵인을 한다고?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그 직원이 얘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얘기를 하고 바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눈이 돌았던 거죠.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시부모님도 놀랐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저는 어머님 말을 무시하고 곧장 카페 2층으로 달려갔습니다. 2층에는 없고 3층 테라스에 있더라고요. 둘이서 어깨동무하고 풍경 보면서 커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 그 둘은 화들짝 놀라 굳어버리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갑자기 어쩐 일이야? 회사 안 갔어? 둘이 뭐야? 둘이 언제부터 알던 사이야? 어? 아니, 그게... 하면서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야, 한유라, 네가 말해봐. 너 내 남편이랑 왜 이러고 있니? 한유라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둘 다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무는 겁니다. 입 없어? 얘기해보라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어머님이 다급하게 올라오시더라고요. 얘, 너 지금 뭐하니? 손님들 올라오면 어쩌려고? 일단 내려와라.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들이 며느리도 아닌 외간 여자랑 툭하면 여길 놀러 온다는데 그걸 모른 채 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무슨 외간 여자? 네 친구 아니야. 제 친구지 이 사람 친구예요? 제 친구를 이 사람이 만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일단 내려와. 소란 피우지 말고. 아니요. 저는 여기서 들어야겠어요. 야, 너네들이 말해봐. 둘이서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느냐고. 둘이 뭔 사이인데.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어머님만 나서서 내려가자며 저를 당기고 호들갑을 떠시고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결국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그것들을 찍었어요. 그것들은 막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한테 그만 좀 하라면서 제 폰을 붙잡고 실랑이가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폰을 뺏으려고 저를 강하게 밀치는 겁니다. 저는 뒤로 나자빠졌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기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도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리니? 손님들 들으면 안 되니까 내려가서 조용히 얘기하자는데 왜 여기서 행패야? 행패요? 최영호가 지금 저 밀었어요. 행패는 누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요? 아휴, 왜 이렇게 상스럽게 굴어? 교양이라고는 없니 너는? 어머니! 됐다. 어차피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그냥 얘기하마. 너 그냥 우리 영호랑 그만 살아라. 뭐 하나 볼 것도 없는데 임신도 못하고 우악스럽고 딱 질색이다. 내가 너 같은 애랑 우리 영호 살게 하려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힘들게 키운 거 아니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이 돌았죠.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톡 까놓고 며느리감으로 너보다 유라가 훨씬 낫다. 학벌 좋지, 싹싹하지. 그리고 중요한 건 유라가 우리 영호의 임신도 했다. 너는 못했던 그 임신 우리 유라는 했다고. 그러니까 너도 그쯤하고 그냥 물러나. 내가 적당히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기함했죠. 한유라는 제 남편과 놀아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무슨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얼떨떨 하더라고요. 남편은 한유라한테 행여나 피해라도 갈까 급하게 한유라 어깨를 감싸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지하더라고요. 그만 좀 해.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들 바람 피우는 거 동조하고 도리어 저한테 이혼하라고요? 그럼 네가 임신을 했어야지. 임신도 못하고 학벌도 유라보다 못하고. 솔직히 우리가 뭘 보고 너를 계속 냅둬야 되니? 제가 장난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게? 내 아들이 싫다잖아. 너 지겹다잖아. 그리고 유라가 임신을 했잖아. 우리도 유라한테 마음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러게 왜 사공도 기영인 주제에 결혼을 해 결혼은? 누구 인생 망치려고? 애초에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겁니다. 너무 기막히니까 말문도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소란 그만 피우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내려가셨죠. 저는 넋이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의 시부모님까지 똘똘 뭉쳐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비정상들 사이에 있으니 저까지 비정상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혼은 안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해줄 생각 전혀 없었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려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증거가 마땅치 않아서 소송도 불확실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고 증거부터 모아야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마음 떠났고 둘 사이도 틀어졌는데 이혼 안 해주고 버티는 게 무슨 소용이니? 그러지 말고 조용히 협의 이혼해주면 지금 너희 사는 그 아파트 위자료 명목으로 깨끗하게 넘겨주마. 이거 쉬운 일 아니다. 니네가 오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끼케야 2년 반 살았잖니? 게다가 애도 없고. 다른 집은 절대 이렇게 못 해준다. 우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너도 이거 받고 헤어지는 거면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닐 거다. 대신 네가 지금 진행한다고 했던 그 소송들 다 취하하고 소문 일절 내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라. 공증까지 받고. 그렇게 하고 서로 깨끗하게 끝내는 게 피차 좋지 않겠니? 너는 그 비싼 아파트 얻어서 좋고 우리는 원하는 박사 며느리 얻어서 좋고 서로 얼마나 좋냐 이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미안해 하시기는커녕 이토록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시다니요. 그런데요, 저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결국 저한테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도 너무 흥분해서 카페로 쫓아간 날도 그 둘이 서 있는 것만 찍었을 뿐 그 어떤 불륜에 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증거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물론 한유라가 아이를 가졌으니 후에 증거를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조차도 너무 지치고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질릴 대로 질렸던 거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전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리멸렬한 소송을 하고 마음고생하느니 차라리 현실적인 이득을 챙기는 편이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비겁하게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너무 치가 떨리면서 오냐 그래 이 비겁한 인간아 이혼해줄 테니 한유라랑 살아봐라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협의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 굴욕적이고 분통 터지긴 했지만 그나마 저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다른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고 저는 이혼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 사유가 한유라 때문이라는 얘기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몹시 경악하더라고요. 한유라? 너랑은 예전에 좀 친했지. 나는 별로 안 친했긴 한데 나랑 무슨 악연이길래 갑자기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내 남편하고 바람피고 애까지 가지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직업도 좋고 얼굴도 싹 꽂혀서 예쁘더만 왜 불륜질이야? 걔 명문대에서 박사과정 준비 중이라며? 우리 시부모님이 거기에 홀딱 반해서 나를 내치더라. 그런데 제 말에 그 친구가 너무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야. 걔가 무슨 명문대 박사과정이야. 걔 대학도 안 갔는데. 걔 고졸이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죠. 그 친구는 그래도 과거에 한유라랑 좀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뭐라고? 정말? 그래. 와, 걔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구나. 걔 별명 뭐였는 줄 알아? 뭐였는데? 한유라가 아니라 한구라였어. 입만 열면 구라라고. 나는 걔랑 고등학교 때 좀 친했잖아.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도 연락 한 번씩 하고 만나고 그랬거든. 걔는 대학 안 갔었고. 근데 그 뒤에도 남자들하고 만나면 지네 부모님이 교수고 지는 미대생이라고 그렇게 뻥을 치고 다니는 거야. 미대생은 개뿔, 걔 졸라맨밖에 못 그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나중에는 나랑 친구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 부모님이 교수 맞고 자기는 미대 붙었는데 안 간 거라고. 아니, 우리가 지를 모르냐고.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지 성적에 대학 못 간 거 뻔히 다 아는데. 우리한테까지 거짓말을 막 하는 거야. 우리가 뭔 소리냐고 뭐라고 하니까 막 자기가 잘나서 질투하느냐 그러는데 나중엔 걔 좀 무섭더라. 지가 하는 거짓말에 지도 속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 인연 끄는 거잖아. 질려서. 교육학 박사과정 준비? 웃기지 말라 그래. 개뿔. 걔 내가 알기론 피부과에서 피부관리사 일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전에 자기 부모님이 교수라면서 뻥치고 다니더니 이제는 지가 교수 준비한다고 그러고 다니니? 참나. 친구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렇게 쌍수 들고 반기던 한유라의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안 친해서 몰랐는데 한유라는 오래전부터 지독한 허언증 환자였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어이없으면서도 통쾌한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한유라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박사 며느리라고 그렇게 어와둥둥하고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 한유라가 임신했다는 제 남편의 아이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임신했다고 했을 때부터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저랑은 2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음에도 아이가 안 생겼잖아요. 게다가 병원에서도 남편에게 정자수와 활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자연임신이 힘들 거라고 했고요. 그럼에도 자연임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한유라의 행동으로 봐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만약 내 남편 애가 아니라면 그 뱃속의 애는 누구일까 싶기도 하면서 좀 무서운 기분까지 드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 생각 안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싶기도 한데 그 친구 말로는 한유라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가뿐한 마음으로 남은 이혼 절차를 밟아나갔고 아파트 명의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똑똑한 박사며느리가 임신했으니 그 애도 얼마나 똑똑하겠느냐며 신바람이 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약속 지키라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유라 나중에 교수 돼야 될 몸이고 우리 카페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약속대로 어디서 함부로 입 털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네가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될 거다. 명심해. 어머님의 그 경고를 듣는데 교수는 개뿔, 코웃음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한 기분으로 말씀드렸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그 집하고 더 이상 엮일 일 없으니까요. 이혼하는 마지막까지 어머님 뒤에 숨어있는 그 비겁한 아들하고 살면서 다시는 엮일 일 없을 겁니다. 그 약속 제가 잘 지킬게요. 그런데요, 제가 소문 안 내고 약속 지킨다고 다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 새며느리 될 사람이 워낙 스펙타클한 인간이라. 그래, 스펙타클하지. 그 미모에 똑똑하고. 맞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안 똑똑하면 사기 못 치잖아요. 그쵸? 그 말에 어머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사기? 한유라요.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어머님이 알아서 따로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살살 약 올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뭘 들었는데? 저는 걔랑 안 친해서 잘 몰랐는데 다른 친구한테 들어보니 걔 별명이 한구라였대요. 구라가 너무 심해서요. 예전부터 부모님이 교수니 자기는 미대생이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데 박사는 무슨 대학도 안 나오고 지금 피부과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다던데요. 여드름을 그렇게 잘 짠다네요. 제 말에 남편과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인데 뱃속의 아이는 진짜인가 싶어서요.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친자 확인 꼭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벙찐 어머님의 얼굴을 구경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건너서 듣게 되었는데 제 얘기를 들은 시부모님은 그 즉시 바로 한유라를 불러다 물어보셨나 봐요. 당연히 한유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에 알아봐도 된다고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한 번 더 속을 뻔하다가 혹시나 싶어 학교에 알아봤는데 정말 그런 학생 없다고 했답니다. 거짓말이 탄로 날 그 마지막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한유라의 대담함이 놀랍고 무섭더라고요. 정말 본인마저도 자기가 박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이라고 생각한 건지 그 일로 시댁 다 뒤집어지고 한유라는 사실은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다느니 예전에 다니다가 그만뒀다느니 횡설수설했다더라고요. 죽어도 거짓말이라고 인정 안 하고요. 시부모도 그제야 아차 싶었겠죠. 똑똑하고 예쁘고 나중에 교수 될 박사며느리였나 했는데 웬걸 입만 열면 구라밖에 못 치는 사기꾼이 들어온 거니까요. 뱃속의 애는 진짜 영호에 맞냐고 했다는데 한유라가 울면서 맞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도 낳고 나서 친자 검사해봐야 확실해질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고 본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한유라랑 동거하던 남자가 카페에 나타나서 전 남편 멱살 잡고 난리를 쳤답니다. 내 여자친구랑 붙어먹은 게 너냐고요. 그날 소동이 크게 나서 경찰까지 오면서 제가 입 뻥끗하지 않아도 알아서 동네방네 소문도 잘 나주었습니다. 아마도 한유라 뱃속의 아이는 제 전남편이 아니라 그 동거남의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똑똑한 박사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망나니 하나가 들어온 거나 다름없죠. 저는 이혼하고 혼자서 잘 살고 있는데 남편놈이 술 먹고 전화해서 저한테 따지더니 동창이면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 한유라 때문에 우리 부모님 뒷목 잡고 쓰러지셨다며 뜬금없이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무식해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돼? 와이프 고등학교 동창이란 바람피운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한유라가 뭐 어때서. 너한테는 그 허언증 환자가 딱이야. 회피형 찌질이의 거짓말쟁이. 환상의 궁합 아니니? 잘 살아봐. 니네 엄마가 다시는 엮이지 말자고 나한테 신신당부하더라. 나야말로 마찬가지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니? 저는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시댁은 완전 난리 나고 카페도 소문이 엄청 안 좋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100원빵 이벤트 같은 걸 주구장창 하면서 어떻게든 안 좋아진 이미지를 회복하고 손님 다시 끌어모으려고 용을 쓰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한유라랑 남편은 바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한유라는 또 어디서 구라를 치고 다닐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시댁에서 받은 아파트를 바로 팔아 현금으로 챙겼습니다. 괜히 들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무식한 시부모와 책임감이라곤 털어도 안 나오는 찌질한 전남편. 그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고 제목 제대로 챙겨 나왔다 생각하니 이런 이혼도 나쁘지만은 않구나 싶더라고요. 참 기막힌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제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벌 외치더니 결국 제대로 사기당한 시부모님. 며느리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나요? 정작 본인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말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 같고 이제라도 연이 끝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